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령공장입니다. 오늘 지금 보유세 오른 것 때문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코로나나 지금 주식도 난리인데 보유세가 부동산의 키워드예요. 저도 요새는 좀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기사 몇 개 같이 볼게요. 물론 전 기사 자체에 큰 의미는 안 두는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사의 의도 자체가 이 전문 기자들의 의사 전달이지, 저같이 어떤 약간 상황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데 막 키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기사예요. 종부세 아파트 30만 가구 2년 새 2배. 이 종부세, 보유세랑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게 뭐에 연관되어 있냐면 공시가 급등 이거죠. 오늘부터 열람. 서울 아파트 무려 14.7% 올라. 종부세 대상 올 9만 가구 늘어. 서울 지역선 열채 중 한 채꼴. 일단은 공시가가 오르면 모든 세금이 다 오르죠. 그죠? 다 비슷한 뉴스예요. 2020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그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매번 안 빠지는 게 얘네죠. 서초 트라우마하우스, 용산 한남더힐, 요런 거. 더 많이 올라갔겠죠. 요번에 비싼 주택을 집중적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 15% 올라. 5채 중 한 채는 종부세. 결론은 뭐예요? 공시가 올랐다. 여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탑 10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한테 큰 의미는 없겠죠. 일단 뭐가 올랐는지 다 올랐어요 지금. 자, 요게 약간 포인트죠. 집값 떨어지는데 보유세 폭탄, 세입자도 떤다. 여기가 약간 포인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다들 관심은 없는데 세입자가 왜 떨까? 그죠? 여러분, 집값이 떨어져요. 보유세는 올라요. 집주인 울상은 맞는데 세입자가 왜 떨까요? 여기 써져 있죠. 코로나 거래절벽 상황에 속만 끓여. 집주인이죠. 근데 이거죠. 집주인 세금 내려 전 월세 올릴 것. 저금리의 급매물 확 늘지 않을 듯.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전가라 그러잖아요. 집주인들이 이제 약간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월세를 올린다던가, 전세를 올린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건데, 사실 세입자분들이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걱정을 하진 않으시죠. 그냥 기사를 이렇게 쓴 건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남 3구 마용성 중심 매물 늘어날 듯. 이거는 코로나나 보유세나 요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진단이고요. 자, 요런 거 공시지가 38% 오른 대치동 음마, 보유세가 419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오른다. 여러분 봐보세요. 보유세 419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오르는데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원이 오르는 거거든요. 200만원. 근데 집이 여러 채면 더 많이 오르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 경험상이에요. 제 경험상 집이 없는 분들이거나 서울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린 분들이거나 아니면 세입자분들은 요거 보면은 약간 싫어하진 않으세요.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전 쌤통이다, 잘 됐다, 이제 집값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바로 그렇게 연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200만원이 올랐죠. 여러분이 수억 원짜리 아니면 10억, 20억,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200만원 더 나오면 파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집값이 내려가려면은 누군가 지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보유세 200만원이 올랐다는 이유로 파시겠냐는 거예요. 팔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팔 거란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이제 보유세 올랐으니까, 보유세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집 주인이면 세금 200만원 때문에 집을 팔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물론 주택이 여러 개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종부세도 나와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세금이 오른 게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갔어요. 더욱더 파격적인 건 그때는 종합부동센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종부세. 종부세는 약간 징벌적 과세인데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때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집값이 1년 동안 잡혔어요. 왜냐면 너무나 파격적이었거든요. 집을 가지면 약간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다시 한번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전 이게 나왔어도 오를 거란 뜻이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도 파리 대책 나오고 2017년도에 파리 대책 나오고 2018년도에 뭐 9.13 대책 나오고 전부 다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인데 집값이 한 6개월 뭐 좀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좀 잠잠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오르는데요. 이게 제 경험인데 여러분. 지금 보유세가 오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는 건 전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내려갈 거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인데 보유세나 세금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면 집값이 1, 200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뭐 보유세가 오르든 말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게 집값이 정체돼 있을 때, 가만히 정체돼 있을 때, 요때는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정체돼 있을 때는 약간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급매물도 나와요. 이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까지 늘어나면 정말 확실히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이 공시가가 많이 올라간 곳은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고 특히 강남이 타겟이에요. 비싼 주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유세가.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15억 이상의 비싼 주택이 시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꽤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너 아까 방금 200만 원 오른다고 비싼 집 안 판다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5억 이상의 주택이 올라가고 있을 때나 시세가 나쁘지 않을 때는 이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가뜩이나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보유세까지 올린다면 분위기는 더 안 좋아져요. 매도 심리가 둘 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고가주택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고가주택은 보유세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경기도 외곽의 저렴한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의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은 시세가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네 어떻게 될까요? 얘네도 보유세 오릅니다. 얘네보다 덜 오르는 거지 걔네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유세가 올랐으니까 뭐 다 내려간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나눠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매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많이 올랐죠. 얘네의 움직임과 서울 9억 미만, 약간 실거주의 인기 높은데 서울 9억 미만에 보유세가 많이는 오르지 않았지만 올랐지만 시세는 오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보유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금 여러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을 비교해서 보유세가 올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 의견을 간단히 드리면 이미 시세가 약간 꺾인 지역은 더 안 좋아질 거고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경기도권에 이미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던 지역들은 보유세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보유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흐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 TV 키면은 뭐 보유세나 뭐 종부세가 뭐 1억 2억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왔다. 보유세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은 모든 경제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합해서 보셔야지 보유세 하나만 눈여겨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유세 키워드로 아마 유튜브 뒤져보고 네이버 뒤져봐봤자 이거밖에 없어요. 보유세 오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유세 오르는 거는 네이버 그냥 뉴스 창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유세가 올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로 내가 얼마나 더 내야 될지, 둘째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극적으로 보이도록 어느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다. 어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낼 수가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각 구획별로 15억 이상, 9억 미만, 경기도권, 수도권 이렇게 나눠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신 다음에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신 다음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죠.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응이 되게 느려요. 한 3달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면. 지금 코로나 사태도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응이 느려요. 지켜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보유세 이런 기사가 떴다는 이유로 약간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자기 인사이트에 기르셔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이 이게 섣부른 판단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나와요. 맞죠? 15억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현금 가지고 사야 돼요. 여러분께 여쭤봐요. 15억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랑 종부세가 좀 심하게 몇 천만 원이 오른다고 많이 겁낼까요? 여러분 예전에 70% 80% 대출을 끼고 서울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커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 돈이 1, 2억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세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올라가요. 어떠세요?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세금이 10%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근데 내가 집을 20억짜리를 사는데 20억이 다 내 돈이에요. 근데 뭐 2천만 원, 4천만 원이 올라가요. 그럼 몇 프로죠? 예.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집을 가진 사람 입장, 그리고 이 집을 살 사람 입장에서 나눠보시면은 그런 영향이 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유세가 오르니까 집값은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을 보시는 인사이트가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보유세가 오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지켜보시면 나중에 상황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마치고요.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